2025년 4월 8일은 이미 윤석열이 파면된 상태였으므로 2025년 6월 4일 내에 선출될 새로운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 분열과 정치적 갈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공석이 예견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공석을 충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순번 152번 김주현 피의자 신문 조서 중 2048쪽 11행부터 14행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김주현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여기 보면 일요일에 현안이 있으니 월요일날 나에게 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저는 민정수석이다 보니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 등 현안이 떠올랐습니다. 장소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4월 7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아침에 총리님을 뵈러 갔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결정입니다. 지명 전입니다. 결정하기 전날인 2025년 4월 6일 일요일에 김주현에게 연락해서 4월 7일 월요일에 피고인을 찾아올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죠. 제가 그게 기억이 조금 명확치가 않았는데요. 4월 6일인지 4월 7일인지. 그러니까 4월 7일은 지명하기로 결정하신 날이고요. 김주현 피고인 만나서요. 그거는 다 뭐 사실관계가 확인됐으니까 김주현 피고인 만난 날이 4월 7일이고 김주현 피고인은 4월 6일에 하루 전날 나 보러 오라고 지시했답니다. 피고인이. 네, 제가 그 부분은 좀 기억이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4월 7일 날 아침에 연락한 것으로 그렇게 아마 진술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기억 안 나시면 안 나신다고 하면 됩니다. 네. 피고인은 당시 김주현에게 직접 연락하신 겁니까? 직원을 통해서 김주현에게 통보하신 겁니까? 직접 연락한 것 같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피고인이 김주현에게 최초 연락하실 때 김주현에게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그 용건을 밝히셨습니까? 제가 그 수사기관 특검에 진술을 할 때인가요? 특검께서 저한테 질문을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 하니 오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그 내용을 그렇게 박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헌법재판관 그 임명이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도록 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순서 바꾸는 건데 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피고인께서 언제 불렀든 김주현을 최초로 부르셨을 때 대통령국 헌법재판관 네. 지명 관련 사항이라고 이제 용건을 말씀하셨냐는 건데요. 알렸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당시 피고인께서 지금 입장은 당시 김주현이 법조인 10여 명의 명단에 기재된 리스트를 가지고 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용건을 말해야 피고인 네. 김주현이 그걸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네, 어쨌든 그런 취지를 전달을 했을 겁니다. 61항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7일 오전 9시에서 10시경 정부 서울청사 총리 사무실에서 김주현과 헌법재판관 지명사항 논의하셨죠. 네.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 손영태,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이 배석을 한 겁니까? 네. 피고인은 당시 김주현으로부터 법조인 10여 명의 이름, 경력, 현재 직책 등이 기재된 리스트를 받아봤다는 거죠. 네. 피고인의 기억에 당시 리스트는 그 한 장에 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피고인은 그 리스트 보시고 나서 김주현에게 돌려주셨습니까? 네, 돌려줬습니다. 66항입니다.
피고인은 그 수사 당시 뭐 기억이 좀 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4월 6일이든 4월 7일이든 지금 피고인이 김주현 피고인한테 전화를 했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그 임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갔다, 이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나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먼저 말을 꺼낸 겁니까? 아니면 김주현 피고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던가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2명 지명한 것에 대해서 네.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관 지명은 어떻게 되느냐? 김주현이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피고인이 먼저 말했습니까? 제가 아마 김주현 수석을 불러서 만났을 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헌법재판관 2명 지명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냈습니까? 뭐 전화를 하든 뭐 딴 사람 통해서 이야기를 하든 피고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뭐 지명해야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먼저 언급을 한 겁니까? 좀 언론 같은 데도 좀 나왔던 거는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결정을 한 겁니다. 저한테 말씀하시죠. 네, 네. 이제 어떤 말을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김주현 피고인이 권한대행 집무실로 왔을 적에 어떤 논의를 했는지 그거 약간 구별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피고인이 약간 혼동을 해서 한꺼번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화할 때 어떤 내용의 전화가 있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김주현 피고인이 총리 집무실로 와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구별해서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구별해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누가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누굴 말해서 판단한 게 아니고 언론 등에서 언급이 되는 거는 본 적이 있다. 그렇지만 본인이 결정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김주현한테 연락을 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까?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피고인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그 김주현한테 전화해서 호출하셨을 땐 당연히 이제 피고인이 먼저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얘기하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고, 그렇죠? 용건 밝히셨다는 거고. 네. 그러면은 피고인이 이제 김주현을 부르시기 전에 있잖아요. 아예 전에 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야겠다. 대통령부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야겠다는 생각이나 논의를 최초 누구랑 어떤 과정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그거는 이미 임기가 18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피고인 그 보좌기관들한테서 권한 대행님 아니면 총리님 이 현안이 있습니다. 왜냐면 스케줄을 피고인께서 다 못 챙기시잖아요. 바쁘시니까. 누군가가 임명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라고 권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예, 순번 770번 사건 관계 인간 통화 내역 좀 제시하겠습니다. 4월 4일, 4월 5일, 4월 6일 부분입니다. 피고인 4월 4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4월 4일부터 피고인하고 정진석 4월 4일에 굉장히 지금 통화 문자 메시지 많이 했고 4월 5일에 권영세 그리고 4월 6일에도 정진석 그리고 또 4월 6일에 권영세 이제 이렇게 통화 내역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4월 4일 윤석열 파면 이후에 정진석, 권영세와 자주 문자 및 통화했는데 이때 이 사람들하고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논의한 것 아닙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이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글쎄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66항입니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에는 그 김주현으로부터 보고받은 법조인 이름 관련해서 이완규, 함상훈 이외에는 뭐 다른 이름은 기억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방기선이 이 법정에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도 검토됐다고 증언했는데 그 증언 듣고 나시니 지금은 김태규도 그 리스트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뭐 명확히 기억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67항 생략하겠습니다. 야, 67항 좀 바꿔서 묻겠습니다. 그럼 피고인 그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전후로 해서 피고인이 누구 뭐 보고를 받았든 아니든 피고인이 헌법재판관 대통령국 헌법재판관 지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게 윤석열 파면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 고난대행이라는 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맨 첫 번에 그 3명에 대한 국가의 선출 몫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논의될 때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고 거기서 예를 들면 뭐 현상 유지적인 것이냐 유고가 됐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은 원천적으로 고난대행이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기서 논의들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뭐 4월 4일 이후에 그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뭔가를 피고인 그게 제가 질문해놓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4월 4일에 탄핵 심판이 기각됐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니까 4월 4일 이전에는 당연히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피고인이 지명 여부를 피고인이 고민하실 필요가 당연히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럼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4월 4일 파면된 이후부터 4월 4일, 4월 5일, 4월 6일 그 사이에 헌법재판관 지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게 맞겠다, 그렇죠? 재판장님, 지금 4월 4일 이전에는 그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고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는 피고인 신문이지 않습니까? 증인이 아니고. 아니 그래도 그거를 그걸 전제로 4월 4일 아니, 전에는 제가 고민을 안 했고 4월 그러니까 4일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개방해서 물어볼게요. 그 피고인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에 복귀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는 알 수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4월 파면 선고 이후부터 4월 4일, 4월 5일, 4월 6일 그 3일 내에 내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3명을 논의할 때 그런 거 뭐 학설이 갈린다 하는 것에 그 3가지에는 반드시 뭐 유고됐을 때만 그렇다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원천적으로 그 고난대행이 일종의 그 직무 대리 저는 뭐 지난번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증인석에 와서 얘기한 거를 들은 겁니다만 그러한 그 하나의 그런 학설로서 고난대행은 직무대행으로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학설로서는 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예, 68항은 요게 너무 좀 포괄적이라서 제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 있었던 진술을 말해 주는 걸로 대체를 좀 하겠습니다. 68항입니다. 피고인께서 그 김주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선정 논의했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특검 조사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김주현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할 만한 인사풀이 있느냐라고 묻자 김주현이 미리 준비를 해온 아까 말한 법조인 10여 명의 이름 등이 기재된 리스트를 저에게 건네주었고 저는 그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리스트에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후보자의 이름, 경력, 학력, 현재 직책 등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완규와 함상훈도 그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리스트를 보고 제가 이완규와 함상훈을 선정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의하신 건 맞습니까?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예. 피고인이 이제 리스트를 보시고 이완규, 함상훈을 선정하신 후에 선정을 이제 하셨습니다. 선정하신 후에 김주현한테 어떤 지시하셨습니까? 저는 뭐 특별한 그런 그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을 그 지명을 한 것은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일종의 그 사후 조치라 할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김주현 전 수석께서 그 해야 하는 그러한 그 일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